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 장기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은혜 아나운서는 그런 적 있어요. 화장품 새 거를 딱 샀는데 좋다. 포장지도 안 뜯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죠. 네. 근데 버스나 지하철에 놓고 내렸다.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종점에 찾아가야 되나? 그런데도 못 찾았다. 나 운수회사에 전화를 해요. 네, 너무 속상한데요. 네. 그럼 이건 좀 어때요? 좀 내가 정말 사고 싶은 네. 물건이 있었는데 좀 저렴하게 사봐야겠다라고 하고 나서 네. 정말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직구를 했습니다. 네. 성공했어요? 그럼요. 좋네요. 여기까지 좋죠? 네.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완전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행방불명이 됐다고요? 네. 이거는 저 잠 못 자죠. 그쵸. 네, 어떡해요. 이런 진짜. 경우 해외 종종- 어디에 전화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럴 네.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맞아요. 간혹은 진짜 잊어버리는 게 마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테크에 대한 계획만큼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쵸. 저희와 함께 재테크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재테크 사이다는요, 이제 TV로도 시청 가능하시지만 너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까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댓글 참여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너튜브에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재테크 사이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자, 재테크로 인해서 여러분들 답답하신 마음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서 좀 핫했던 굿뉴스, 배드뉴스 각각 3가지씩 저랑 은혜 아나운서랑 정리해서 또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이슈 체크 또 흐름 체크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해 보면 좋을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될 만한 뉴스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재테크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 장희윤입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꼭 여러분들 알면 좋을 만한 꼭 아셔야 되는 그러한 뉴스들 방송 중에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랑 은혜 아나운서랑 각각 굿뉴스, 배드뉴스 선택해서 정말 알찬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나 한 주간에 이제 부동산 소식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화요일에 함께 하시면 주요 뉴스들까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청약도 정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청약 일정들까지도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거니까 화요일에 그러한 정보들 잘 많이 좀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다주택자 분들은 세금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지셨을 텐데 세금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어려우시죠. 너무 많이 힘드시죠?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은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고민 꼼꼼하게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정보도 궁금하시죠? 요즘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지역이 뜨고 있을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매물에 접근하면 좋을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들께 알짜 매물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코너 역시 저랑 은혜 아나운서가 발품 많이 팔아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지역들 소개해드리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는 저희 재테크 사이다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재테크 사이다뿐만 아니라 내외경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재테크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레이더 시간이고요. 자, 굿뉴스, 배드뉴스 각각 3가지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지난 한 주간에는 어떠한 뉴스들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지 자, 배드뉴스 3가지부터
은혜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죠. 네, 배드뉴스를 일단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는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뽑은 배드뉴스 첫 번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배드뉴스는 이겁니다. 아파트 전셋값 71억으로 역대 최고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 넘겨라는 진짜 엄청난 기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파트 값이 71억이야 하면은 진짜 비싸긴 한데 뭐 강남이나 뭐 이런 쪽은 비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그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매매가가 아니라 전셋가입니다. 네, 엄청나게. 아파트 전셋값 71억이요? 네, 전세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네.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요. 그래서 역대 최고액의 아파트 전세값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어느 지역인가요? 네, 역시나 이제 강남이고요. 청담동입니다. 그래서 브르넨 이 청담 전용 면적이 이제 219.96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지난 2월 19일 보증금이 71억 원으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을 통틀어서 그리고 역대 최고의 전세가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외관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하이엔드급의 그런 아파트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3.3제곱미터당 보증금이 1억 671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브레넨 청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지하 7층 8가구 규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급 아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침실도 뭐 3개가 있고 욕실이 4개가 있고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이제 3중 구조로 복층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보기만 해도 네가 사는 그 집 내 집 하고 싶은데 할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집인 건 확실한데 이게 그냥 매매가가 71억이라고 하면 그냥 끄덕끄덕 거릴 수도 있을 건데 전세가가 71억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이제 성동구 성수동 일가에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곱미터당 해가지고 43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200제곱미터가 그렇게 이제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판매가 아니라 전세가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가가 그렇게 찍었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40억 원, 50억 원까지는 최고가가 경신이 됐었다라는 소식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71억대로 전세가가 나오니까 이거는 되게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세가가 물론 최고급 아파트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전세가가 높아지면 일반 물건들에 대해서 전세가도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전세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매물 부족 상태로 인해서 얼어붙어 있는 상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이제 강남권의 재건축에 이주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주를 계획하실 때 근처에 눈여겨보시고 근처로 이주를 하려고 보통 계획을 잡으시겠죠. 그래서 이 강남권을 굉장히 전세 물량이 현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이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그리고 신반포 이제 18차, 21차 그래서 이제 올해 4천 가구가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주 수요까지 더해져서 전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감안은 하더라도 71억이다 아파트가 그리고 평당 그렇죠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한 평당 1억이 넘는다라는 거는 진짜 일반적인 평범한 서민층 그리고 포함해서 중산층 포함해서 너무나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또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요게 살짝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전세가를 또 올리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권역 그리고 경기 쪽도 좀 전세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불러 일으켜서 놀라운 뉴스이기도 하면서 되게 슬프고 좀 씁쓸한 이거는 너무나 괴리가 큰 느낌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던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최근에 좀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그래도 여전히 좀 장벽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전세값이 71억이다라고 불과 한 2, 3년 전인가요? 3, 4년 전인가요? 반포의 아크로리버 파크가 매매가가 평당 1억 원이다라는 뉴스가 떴을 때 야, 평당 1억 원 아파트의 시대가 열렸구나. 다들 놀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매가였거든요. 근데 전세가 평당 1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건가 싶으면서 네. 야, 정말 우리 은혜 아나운서 이야기처럼 뭐 실수요자분들은 특히나 상실감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강남권역의 아파트 값이 서울 아파트 값을 리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강남의 전세값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 그 외 지역도 같이 전세가 상승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서울의 전세값 상승이 되면 당연히 인근 수도권 인근도 전세가가 상승할 게 또 당연스럽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니만큼 실수요자분들은 좀 씁쓸한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뉴스도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두 번째 배드 뉴스는 이겁니다. 네, 토지 보상 대박 노린 부천 대장신도시 묻지마 투자주의보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쪽에 말씀드린 부천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근처가 이제 김포입니다. 그리고 마곡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투자를 꿈꾸시고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묻지마 투자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눈살을 좀 찌푸리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 함께 만나보시죠. 토지 보상을 이제 염두를 해둔 거죠. 그래서 맹지가 이제 경매에 올랐어요. 아시다시피 맹지 같은 경우는요. 땅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을 가려면 만약에 거기를 구입해서 내 땅을 가려면 다른 땅을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맹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그 매매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짓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은 좀 뭐라 그럴까요? 수요가 좀 적은 게 사실이고 농사를 짓더라도 길이 안 나 있고 옆에 땅을 밟고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건데 여기가 지금 감정가가 1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맹지가 1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맹지라서 길도 없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투자 가치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감정가가 1억 2천만 원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응찰수가 되게 많았어요. 14명이나 되었고 이제 최종 매각가를 보시면 1억 8천만 원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 효은 아나운서도 알겠지만 사실 경매라는 거는 원래 그 시세보다 가격을 좀 저렴하게 네네. 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각가를 보시면 원래 감정가가 1억 2천이었던 게 1억 8천만 원. 150%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짓게 하고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땅과 땅 사이에 끼어 있는 맹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서 오갈 때도 불편하지만 그 공간을 활용을 하려면 뭐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고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질 때도 뭔가 그 재료를 실어 나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편할 뿐더러 만약에 이제 뭐 바지나 논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계속해서 이동을 하시고 뭔가를 옮기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 쉽지 않은 맹지가 오히려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감정가보다도 훨씬 넘게 150%로 낙찰이 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부천 대장이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이제 토지가 그 뭐랄까요 개발적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보상을 기대한 이 심리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순위뿐만 아니라 2순위도 응찰자의 감정가가 1억 6천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3순위도 감정가가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입찰가로 적어서 냈어요. 감정가 대비해서 거의 124%, 130%가 넘는 가격으로 응찰이 된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한 분만 만약에 1등을 하신 분만
있어야만 응찰 가격이 높다면은 그냥 한 번만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위, 3위 마찬가지로 다 응찰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봐서 이게 아무래도 그런 투기의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낙찰자가 향후 토지 보상으로 투자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낙찰자는 투기를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이 향후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토지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경매 물건은 이제 호가나 시세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토지 보상 감정 평가는 이제 손실 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반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배제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일한 시점에 감정이 되더라도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토지 감정가가 아무래도 그냥 평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이게 보상을 받더라도 구매한 그 낙찰받은 가격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신도시 이슈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죠. 하지만 투자를 넘어서서 묻지마식으로 그냥 투기를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양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이 핫하다, 어느 지역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나도 지금 빨리 들어가야지. 지금 안 들어가면 이제 나는 늦을 거야라는 심리 때문에 아니면 내 지인이 들어가서 벌써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봤다라고 하면 나도 같이 들어가야지라는 심리 때문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가 사실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투자이니만큼 여러분도 꼼꼼하게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신중한 투자 결정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배드 뉴스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뉴스 마지막은 이겁니다. 공공전세주택 국민 10명 중 7명이 모른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뭔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책들도 꾸준히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효성 측면이나 만족성 측면에서 좀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겠지만 펼쳐지는 정부의 방침에 있어서 또 얻어가실 것이 분명히 있고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좀 만나보시면 공공전세주택이라는 정부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10명 중 7명이 모른다. 그러면은 국민의 70%가 이 방침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공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2020년 11월 19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의 핵심으로 공공이 처음으로 주도를 해서 임대주택을 마련을 하는 건데요. 그 전에는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월 임대료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공공 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세주택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증금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장 6년까지 거주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고 또 하나 기존의 임대주택들이 정부 주도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것들은 굉장히 소형 평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이고 이런 것들은 마음에 들고 신축인 것도 마음에 들지만 굉장히 평수가 좁아서 이제 다 뭐라 그럴까요? 좀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공공 전세주택으로 공급이 되는 것들은 신축에다가 거의 다 이제 30평대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방도 2개, 3개 이렇게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원이 좀 많은 가족 구성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또 편안하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 놓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70%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또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잠시만요. 자, 요거 그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할 경우 참여 의향이 있느냐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있는 이유를 이렇게 답했어요.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할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참여를 해보겠다. 그리고 월세가 아닌 형태라서 좋았다. 그리고 일정 주거 기간이 보장돼서 좋더라. 그리고 기존의 공공임대보다도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좋더라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주도로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다. 아무래도 막 최장 이제 연장을 하시게 되면 6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도심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그래서 도심에 입지해서 좋다.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민간 임대주택과 구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약간 임대주택이 확 티가 나는 거는 약간 아이들 시선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꺼려 하신다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별이 크게 되지 않아서 크게 좋더라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여 의사가 분명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정부 주도로 공공전세 주택이 지금 공급될 예정인데 만약에 이러한 공급이 된다고 하면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만족도가 괜찮다. 그러면 저도 참여할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70%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에 대책이 세워졌거나 방침이 발표를 될 때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기보다는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일반 국민들에게 좀 홍보도 좀 꼼꼼히 하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는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자면 이미 이제 4월에 1차는 시작이 됐어요. 전세주택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시작이 되어 있고 6월에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공전세주택이 이제 임대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 정보 좀 서치해 보시고 손품 파셔가지고요. 편안하게 좀 6년간 내가 신축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해서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드뉴스 3가지 우리 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굿뉴스 살펴볼 차례예요. 첫 번째 굿뉴스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 업무 상업시설 경매 열기 10년 만에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업무 상업시설의 법원 경매 응찰자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표 그래프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지옥시연이 밝힌 정보고요.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말을 하는데요. 79% 그리고 평균 응찰자 수가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응찰자 수가 2,41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1명 그리고 3월에 2,491명에 이어서 3개월 연속 2,000명을 웃돈 수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1,000명이 넘게 늘어난 수치고요. 응찰자 가운데서 업무 상업시설 응찰자가 차지한 비중이 약 14.3%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업무 상업시설 응찰자 비중이 14%를 넘은 게 2012년 5월 14%를 기록한 이후에 약 9년 만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지옥시연 관계자 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경기 회복을 대비해서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 좀 저렴해진 업무 상업시설을 좀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업무 상업시설이 좀 공실도 많았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의 좀 시그널로 봐도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업무 상업시설에 대한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는 것, 그리고 이제 경매 응찰자 수가 늘었다는 거는 결국에 다시 그 물건으로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볼 수 있겠다 봐도 좀 무관하겠다.
라는 기사라서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해서 첫 번째 굿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경매 쪽을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그냥 경매로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땅이나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주택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업이나 업무 시설 또한 경매로 또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감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셔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비용적인 부분에서 세이브를 하시고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 기반이 또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경매 쪽으로 상업 업무 시설에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팔자, 특히나 업무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팔자가 우위였다면 이제는 또 사자의 외침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굿뉴스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들썩이는 1, 2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건축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네.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또 규제가 계속해서 또 새로이 나오면서 좀 주택 시장이 절벽이다, 거래 절벽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1, 2기 신도시가 연일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1, 2기 신도시로 꼽히는 뭐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정말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2기 신도시 역시 그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떼어내고 조금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114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21% 나타났고요. 전주보다도 또 크게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좀 매물의 호가가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이게 위례 신도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위례 신도시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통 호재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게 위례 과천선 그리고 위례 삼동선 이 제4차 국가철도망 시행 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위례 신도시 우리 은혜 아나운서 가보셨나요? 네, 너무 좋죠. 되게 깨끗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네. 생활 인프라도 정말 너무 잘 잘 갖춰져 있는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조금 부족했나 싶으면 교통이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런 교통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위례 신도시뿐만 아니라 뭐 화성시의 동탄, 인천의 검단 등 2기 신도시들도 최근에 가격 상승 흐름이 또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검단이라고 하면 또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는데 상전 벽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검단에서 분양이 됐던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57.2대 1의 경쟁으로 네, 1순위 마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미분양 5명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이것도 교통 호재입니다.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까지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는 검단선이 개통 예정에 개통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수요가 발표가 됐고요. 그 교통 호재에 잇따라서 동탄에서도 역시나 시세 차익이 무려 10억 원이 웃도는 로또 분양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분당이나 일산 그리고 평촌 등도 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가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제 사실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집중이 더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1기 신도시 최초로 정자동의 한솔마을 5단지가 리모델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지뿐만 아니라 분당 내에 리모델링 여건을 갖춘 그리고 호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도 계속해서 잇따랐고요. 또 무지개마을 4단지 역시나 리모델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그 가격이 리모델링의 호재가 어느 정도로 큰 호재인지 오르고 있는 매매가가 좀 입증을 해줬습니다. 1기 신도시 중에 재건축 연한이 경과 연한 30년이잖아요. 네. 고려하는 단지가 202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년이죠. 네. 그러다가 2026년쯤에는
28만 호에 달한다고 하니까 그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가 기존 아파트를 좀 철거를 좀 부셔야 되는 이런 철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규제가 덜해서 신속 추진이 가능한 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좀 신속적으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에요. 근데 리모델링은 그 절반이거든요. 이제 15년이니만큼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니까 그 리모델링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B등급, C등급만 받으면 되니까 훨씬 더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덜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더 많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추진에 나섰네요. 살펴볼까요?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지가 최근에 재건축을 공동 추진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할 걸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뭐 1기 신도시 그리고 2기 신도시의 집값이 좀 상승세로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확실히 교통 호재가 있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그리고 재건축뿐만 아니라 조금 더 수월한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1기 신도시 평촌, 분당, 일산의 경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네. 조금 희소식이지 않을까. 특히나 뭐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분당에 비해서 평촌에 비해서 워낙에 집값이 안 올랐던 곳이잖아요. 그쵸. 네, 리모델링 호재에 맞물리면서 좀 집값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좀 답답하셨던 분들, 가격 상승이 좀 지진하다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뉴스를 좀 짚어봤어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성남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1기 신도시인 분당이 있고요. 또 2기 신도시인 위례를 같이 끼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분당 쪽은 아무래도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노후주택이 많았고 아파트가 좀 많이 이제 재건축 시점에 들어서다 보니까 좀 시설이 낙후되어가지고 살짝 투자 심리가 좀 주춤했었고 선호도가 떨어졌었는데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실 것 같고요. 분당 주민들께서는. 그리고 위례 쪽은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 되게 많고 인프라가 점차 갖춰지고 있는데 초반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케어하시기도 너무 좋게 이제 공세권도 확보되고 마트라든지 백화점, 뭐 아울렛 이런 것들도 다 입점이 되어 있어서 인프라가 너무 매력적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제 기존에 이제 막 발표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기 신도시의 그런 재건축, 리모델링 물건 그리고 2기 신도시에 새롭게 또 부흥하고 있는 그런 시점의 물건들도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 전해드렸는데 매매 가격 상승률을 좀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세 번째 굿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보시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1기 신도시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곳이 2기 신도시인데요. 2019년에 좀 하락하나 싶더니 2020년에 들어서 수직 상승하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2021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고요. 자, 세 번째 뉴스 살펴봐야 되겠죠. 세 네. 번째 뉴스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규모는 작아도 공공재개발 혜택,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지난 29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 사업지 후보지 지정 현안을 저희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옆에 띄워주시고요. 이 선정에 앞서서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서 그 사업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40곳, 수도권은 48곳, 그리고 전국 55곳이 선도사업 신청서를 냈고요. 그리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서 서울 11곳 등 전국 20곳을 후보지로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이 20곳이 예정대로 좀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주택이 들어오는 그 공급 규모 수가 무려 17,000가구가 와. 진행이 되는데요.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은 기존에도 뭐 많이 들어보셨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었고요. 네. 자율주택 사업 등 뭐 여러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좀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이 그 특정 지역의 그 단위 지역의 소규모 단위 사업이라고 보면은 그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이 같은 단위 사업을 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에 특화된 도시 정비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규모는 작아요. 근데 이제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이나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미니 신도시급, 미니 재개발이다. 미니 신도시급이 아니라 미니 재개발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 기존에 재개발이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던 지역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이랑 좀 더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신축 주택이나 노후 주택이 좀 혼재돼 있는 곳들 있잖아요. 신축 주택들이 다 있거나 노후 주택들이 다 즐비해 있는 곳이 아니라 신축이랑 노후 주택들이 혼재돼 있어서 네. 광역적인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 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지정이 되는 곳입니다. 이게 신축 주택은 사실 개발할 필요가 그렇게 없죠. 근데 노후된 주택들은 개발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축이랑 노후주택이랑 같이 섞여 있다라고 봤을 때 광역적으로 좀 넓게 개발이 힘들잖아요. 신축 주택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된 주택들의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들만 소규모로 좀 개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같은 지역 중에서 약 3만 평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차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 또 지자체 간 사업 설명회 협의가 진행되고요. 협의가 완료가 되고 나서 그 지자체 지역의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광역 지자체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광역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 승인이 되면 정식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자율주택 사업과는 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 지역 지정에 따른 특례로 가로주택, 자율주택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가 된다고 하고요. 그게 자체 개발보다 사업성이 35%포인트 향상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이 쏠릴 거고요. 그리고 좀 사업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 좀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지 못한 지역이 신청 지역 중에 35곳이 되는 거예요. 20곳만 지정이 됐으니까 55곳이 신청을 했고요. 20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지 못한 나머지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 여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이제 수용 후에 전면 철거를 하는 대규모 정비 방식의 대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사업을 주도를 하면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좀 이러한 사업들이 좀 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 그리고 주민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뉴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을 들어보면요. 제 주변에도 지인들의 그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집은 노후한 주택인데 주변에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공 재개발이 안 되고 리모델링도 좀 어렵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해당이 좀 안 된다. 규모가 적어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좀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의 주택 정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 재개발처럼 뭔가 이제 주도적인 게 공공 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정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해당이 안 되셨던 분들, 노후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희소식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굿뉴스까지 3가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굿뉴스 3가지, 배드뉴스 3가지 이렇게 짚어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정보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재테크 이슈 팩트로 여러분들께 또 알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게요? 짜라란. 네, 저는 지금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강바람을 쐬니까 굉장히 속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인데요. 일상생활에 아무래도 답답함 많이 느끼시죠? 특히나 부동산 고민, 재테크 고민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우시다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사이다가 도와드릴게요.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펼쳐지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다양한 고민들, 상담 다 해결해 드리고요. 재테크에 대한 꿀팁까지 대방출해 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곧 만나요. 안녕. 네, 재테크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재테크 시장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좀 확인해보고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은혜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어요. 키워드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이번 주에 핫한 재테크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네, 재테크 이슈 팩트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트리플 연장, 5억 원, 교통요지, GTX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약간 희망적인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트리플 연장 GTX라니 정말 교통 호재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핫한 GTX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남양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최근 역시. 네. 남양주의 교통 호재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철 8호선, 9호선 연장 노선까지도 남양주에 들어선다라는 소식인데, 그러면서 이제 남양주에 좀 계시는 분들, 투자를 하신 분들의 미소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남양주 일대 교통 호재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남양주는 워낙에 또 많이들 선호하시는 지역이죠. 거주 여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근데 철길 따라 돈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철길이 남양주에 더 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보시라고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지금 보고 계신데, 지난 4월 22일에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이제 남양주로 연결되는 지하철 8호선 연장을 지하철 4호선이 연장이 되는 별가람역까지 3.2km를 더 추가적으로 잇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화면이 넘어갔는데 앞쪽에서 보시면 자, 암사부터 해서 별내까지 이어지던 것이 별가람까지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 8호선은 이제 2023년 9월을 목표로 해서 서울 암사부터 시작해서 경기 구리, 남양주 별내역을 잇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그리고 4호선 연장 노선은 당고개역에서 별가람역을 거쳐서 진접까지 이르는 14.9km 노선 구간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 같은 경우에도요. 연장선이 올해 이제 연말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곧 이제 세월 되게 빠르잖아요. 올 연말이 이제 완공 예정이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들썩들썩 거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노선이 또 따로
차로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이게 한 역에서 환승이 또 가능해지도록 계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또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죠. 그 9호선 아시잖아요. 9호선 연장도 남양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의중앙선, 경춘선 이렇게만 이제 활용이 되셨다면 앞으로 향후 이제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5개 철도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4호선, 8호선 그리고 GTX 비노선도 이제 개설이 될 예정이라서 마석에서 용산까지 이제 30분대로 직주 근접이 가능하게끔 또 GTX 비노선까지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6호선, 9호선까지 이제는 그래서 서울에 배드타운 역할을 남양주가 톡톡히 해낼 수가 있다는 그 메리트 때문에 남양주에 지금 굉장한 시선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양주에 정말 많은 이제 교통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 호재들로 인해서 서울과 좀 인접해지면서 남양주가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지역은 아니거든요. 부동산 투자 목적에서. 근데 남양주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앞서서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아파트 전세가가 71억 원 네. 하는 곳 또 나왔다라는 기사를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남양주 보니까 교통호재로 승승장구할 일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5억 원대로 매입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가능하신데 남양주라고 해서 다 금액대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왔어요. 5억 원대 아파트를 좀 지금부터 살펴봐 드릴 테니까 천천히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면 지금 남양주시에 여기는 이제 구리와 인접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되게 좋은데요. 지금 동원 베네스트라는 아파트를 보고 계시고요. 이 단지 뒤로 그 북부 간선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경의중앙선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남양주에서. 그래서 도농역이 있는데 그 도농역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지하철 노선도 이용하시기 편리하고 도보 10분이니까 그리고 자차 활용하셔서 광역으로 나가시기도 북부 간선도로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요 금액을 좀 살펴봤어요. 실거래 금액을 5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요. 그럼 2020년도에는 얼마였냐면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1년 사이에 1억 4,500만 원이 올랐는데요. 그러면 지금 구매하기는 좀 늦은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이제 교통 호재라든지 남양주에 제가 계속 철길이 깔리고 호재들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이 좀 합리적인 금액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 같은 경우에도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5억 6,500만 원에서 5억 9,25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버뷰를 또 끼고 있는 것들을 많이들 원하실 것 같아요. 리버뷰 한강이 보인다고? 네, 남양주에서도 역시 강뷰를 또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남양주 진저북 금곡리에 위치한 자연 앤 어울림이라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교통 노선과 거리는 조금은 있어요. 거리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리버뷰를 좀 즐기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양주 쪽으로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자연과의 어울림이라든지 좀 한적하게 공기 좋은 곳에서 좀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리버뷰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 4억 1천만 원에서 5억 원의 매매 시세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난 그 금액이 3월에 판매가 됐었는데 5억 3천만 원 정도의 판매가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서 시세와 비슷한 금액대로 지금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별내에서 또 가성비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별내 유승한 그 이노스테아라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별내 가람역과 1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별내 가람역과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이 시세가 8억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실거래가가 5억 8,700만 원 정도, 그리고 매매 시세는 5억 8,500만 원이나 6억 3천만 원 정도로 지금 실거래가나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
주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신축도 있고 구축도 섞여져 있지만 이제 지은 지 한 10년 정도 이내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5억 원대 아파트들도 매물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참 귀하다, 전세 물건도 귀하다라고 하신다면 똘똘한 할채를 남양주에서 좀 검색을 해보시고 발품, 손품 파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진행될 청약 일정 살펴주실까요? 네, 청약 일정을 살펴드리려면 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잠시만 통해서. 기다려주시고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네, 화면 잠시만. 띄워주시죠. 네. 네. 자, 5월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분양 일정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사실 분양 일정이 조금 약간 느슨했다면 이번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7,348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눈여겨볼 단지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응이 SRT 동탄역 역세권을 분양을 해요.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당첨 시에 약간 그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보실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핫한 곳인데 로또 단지라고 불리는 동탄역의 디에트르 퍼스트지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산역 같은 곳에 서희 스타일스 같은 곳이 알짜 단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1일이잖아요. 그래서 12일, 13일, 14일 특별 공급분도 준비가 되어 있고 1순위, 그리고 2순위, 그리고 무순위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청약 일정, 그리고 상품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똘똘한 한 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가져볼 만한 청약 일정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